네, 어제 낮 12시 이후로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도의 코로나 감염자는 2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삼척에 입원해 있는 네 분의 환자가 퇴원을 위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입원자들이 대개 건강한 상태여서 하루 이틀의 시차가 있겠지만은 이번에 역순으로 순조롭게 퇴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 한 분이 증세가 위중하다고 해서 우리 도의 상급 병원인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 전원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 병원과 협의에 따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 시민들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주 태장동 신천지 예배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원주의 방역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이미 파견되어 있고요. 또 신규로 공중보건의가 5명 추가로 원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방역약품도 원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균제 3,000리터와 살충제 500리터를 원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원주 의료원에 간이 음압시설 12병상을 추가로 설치해서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원주에 다녀왔는데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원과 보건소 등등 방역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도의 마지막 확산지로 예정돼 있던 원주도 이제 안정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접촉자는 아직도 944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613명으로 오늘 106명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어제 397명이 해제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도의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2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109개소 가운데 어제 질문이 많으셨던 숙소에 관해서 지금 대부분 모임 중단 요청을 해놓고 10개소가 비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어제 입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해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검사 완료 단계여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마스크는 공적 물량의 80%를 확보해서 공급하기로 해서 마스크 문제도 조금 더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를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빨리 벗어나길 기원하고 우리 도, 시, 군 방역 당국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강원도 여성경제인 협회에서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이미옥 회장님과 회원님께서 오셔서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꽃 팔아주기 플라워 버킷 챌린지를 하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네. 이제 꽃들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꽃 좀 팔아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 네. 이미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 지회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플라워 버킷 챌린지를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캠페인을 시작으로 화해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강원도 지역 경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릴레이 운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주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이미옥.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자를 네. 고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미 언론과 도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 피해가 매우 큽니다. 지금 여러 피해 소상공인과 숙박외식협회 등등과 연이어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책을 잘 세우고 다음 주경부터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용 보강과 지원, 두 번째는 소비 촉진, 세 번째는 관광 촉진, 이렇게 세 개의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저 신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 보증 재단에 가 보시면 이게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융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4배 정도 폭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융자를 받기가 어렵다. 지금 신용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이시기 때문에 융자를 더 이상 받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1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융자를 해드리고 있는데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융자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완화를 해드려도 안 되는 분들은 기존 대출 받은 돈의 이자를 2차를 보존해 드리거나 금리가 낮은 돈으로 갈아 끼우는 정책을 준비해서 이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 촉진에 관해서는 이것도 매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 사태에 의한 피해가 전 직종, 전 지역, 전 도민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기업인, 전통시장, 버스 택시, 그다음에 숙박, 외식, 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 심지어 서점과 영화관, 꽃집, 전 직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종, 모든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 전반에 이런 직종 전반에 도달되는 정책을 만들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아주 보편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 정책인데 대폭적인 할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광 협회하고 얘기하기로는 한 50% 정도까지도 괜찮겠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숙박 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할인 정책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도와 시군에서 지원해서 관광이 다시 시작되는 발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서 또 경제 살리기를 하는 투트랙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정 시점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는 소규모 회합과 구내 식당의 이용 제한, 강원 상품권의 발행 확대 등등 대폭적인 할인 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을 앞세우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는 산발적인 발생은 있어도 크게 다시 폭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잘 막아낼 자신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을 믿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발생 지역이 아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상관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작은 경제 활동들은 좀 더 활발하게 시작해 주셔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큰 발생이 없도록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올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는 기자님께서는 거수 후에 후속과 성명을 말씀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대출 어쨌든 대출 기준을 완화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되면 회수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보완이나 뭐 이렇게 대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회수율이 낮아지고 이게 이제 가계 부채가 금융 부채로 이전이 되면서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금융이 상황이 훨씬 낫다.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그 우리 가계에 비해서는 훨씬 누적 축적돼 있는 자본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도 금융이 좀 낫기 때문에 이 고통을 서로 좀 분담해야 하는 거 아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이사님입니다. 혹시 아까 회원 절차 3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회원 절차 준비 중입니다. 퇴원 절차. 그분들은 그 자세한 네 분이 네 분. 그분들.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그 퇴원을 준비 중인 그 환자분은 삼척에 세 분이고 의료원요. 그다음에 그 강대 처음에 입원했던 한 분인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음성이 나온 다음에 24시간 내에 또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음성이 처음에 나왔다가 양성 나오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 처음에 음성 나오고 24시간 이후에 음성이 나오면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시점은 지금 그거는 둘 다 두 번 해서 음성이 나와야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나오는 시점이. 소명은 예. 어디서 걸릴 수 있는 거죠? 어. 어디 지역? 그 강릉 쪽에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거주지를 좀 해주셔야겠네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그 아파트 단지 네. 접촉자들 네네. 회의하신 분들 네네. 그 백년가약 그 아파트의 동대표하고 저기 회의를 한 과정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총 9분입니다. 9분 중에 3분이 확진자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분은 다 음성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척의료원은 그 12번 전체 12번하고 13, 14, 15번 자 중에서 3명이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 13, 14, 15 중에 3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청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음성 양성이 왔다는 얘기랑 겨울 임박했다는 얘기를 네. 네네. 예, CBS 같은 경우는 그 신천지 숙소가 사실 방역관리 사업지대로 새로 등장을 했는데 네네네. 뭐 이쪽을 뭐 폐쇄하는 데는 고민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강원도에선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제 다른 방역 자치단체나 이제 일선 기초단체에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 새로 업데이트된 시설들을 계속 이제 도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가
이제 지사님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하실 때도 얘기하셨지만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의 이제 신고를 독려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일일이 신고를 해달라. 근데 네. 어떤 시설인지 모르는데 신고를 할 수가 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 이렇게 확보되고 이제 확인된 시설들을 네. 폐쇄를 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을 좀 강원도 홈페이지에 좀 공개할 수 네. 있는 그런 기회를 없으신지 말씀드립니다. 그 숙소도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데에서. 광역 그렇습니까?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이제 동호수까지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질본이나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방침이 바뀐 게 네, 네. 자치단체에서 이제 선조치할 수 있는 건 선조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인 방역 대책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강원도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네.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제 그래서 질문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숙소를 공개하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네. 재난안전실장 전창규입니다. 지금 보면은 부속 시설 같은 것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소재한 위치에 따라서 신천지가 소유한 단독 건물이 모르는데 거기서 뭐 확진자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닌데 개인 건물들이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사항들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공개하고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저희 고민을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아파트 내에 있어서 오히려 그게 공개할 당시에 여기서 뭐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사항이 모르는데 이 아파트나 동이나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경찰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매일 같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도의 저희 사례를 예.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면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소유나 소유주가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금 뭐 폐쇄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시설에서 사실 경찰이 24시간 상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공에서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뭐 어플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네. 맘카페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크 뉴스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네. 2차, 3차의 피해자가 오히려 등장할 수 네, 있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네, 네.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재점검을 해서 하는 네. 자료인 만큼 네, 뭐 네. 이제 그렇게 뭐 개인 신상이나 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시설들은 네, 네. 공개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돼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네, 네. 자료 관리가 돼야 그것도 도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아직 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실 집회나 회합 같은 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금지를 시키는 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이 사실 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또 일정 부분은 또 민간에서도 일반인들의 네. 신고를 그래서 독려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게 불안감을 덜어줄 수가 있죠. 확실히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그래서 더 깊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숙소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가 과천에서는 그 숙소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필터링이 안 돼서 숙소에서 생활하시던 분 두 분이 이제 확진자로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경각심을 좀 더 아무리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라고 그러지만 네, 네, 막바지 단계만큼 방역이 좀 더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숙소에 대해서 거기도 고민이 많은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좀 원주가 가장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불안한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네.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네, 네. 해장동하고 그 아파트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불안해하는데 그 보시기에 잘 지금 방역이 되고 있다라고 혹시 접촉자라든지 뭐 네, 네.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동대표 회의들을 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확산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서 긴급하게 전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고 받으신 대로 전부 음성으로 나와서 더 이상 확산이 없는 걸로 지금은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뭐 봉쇄되다시피 한 상태여서 저희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렇게 큰 확산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산발적으로 뭐 한둘씩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만 장 네네. 기부하겠다라는 건 혹시 어떻게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가는 건가요? 그 200만 장 기부를 받아서 4월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식품의학과장 박원섭입니다. 그 내용은 그 오늘이 플랜 사장님과 그 이강재 전 지사님과의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도내 생산하는 물량이 7만 톤 정도 됩니다. 오늘 하루에 7만 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를 도내에 유통하는 걸로 복지부와 그 시약청과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4월 30일까지 이제 도내 취약계층에 이제 배부할 계획입니다. 무료 그래서 그거는 그 아직 그건 구체적인 거는 아직 그 결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한 50% 정도는 이제 그 하루의 생산량의 50% 정도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료로 주는 겁니다. 네. 무료로 나눠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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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민이고 박지현입니다. 사장님 이제 주말 휴일 벌써 이제 3주차 접어 들어가는데 네, 6월 네. 12일부터 네, 주말 휴일 좀 이제 어떻게 방역하실 것인지 좀 어떻게 중점 두실 것인지 네, 말씀 네. 좀 해주세요. 공교롭게 매번 이제 주말 때마다 이상한 이제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번도 이번 주말을 잘 넘기면 아주 적극적인 소강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고비여서 저희들은 뭐 이 주말 가리지 않고 전부 비상근무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말에 원주가 아직도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수도권하고 교통 교류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터미널, 그다음에 도로, 철도 등등에 대한 방역을 이번 주말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더 이상 원주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이번 주말에는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JTBC의 조승현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주 그 백년가약 아파트가 지금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그 발생자 포함해서 9명이 있었는데 네, 네. 입주자 중에 지금 3명은 확진이 나왔고 6명은 음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입주자 대표회의 말고도 지금 그 헬스장을 이용했던 부분 때문에 네, 네. 앞서 11번, 12번 환자가 부경으로 감염이 됐고 네, 그래서 네. 그 헬스장을 이용했던 그 입주민들 대상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뭐 46명 정도까지 확인됐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결과 나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어제 봉화 쪽에서 네, 네. 봉화 쪽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중에 지금 그 앞서 4일날 돌아가셨던 분이 지금 태백에서 장례를 진행 중이시다가 네, 네. 그 감염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검체를 채취했다. 뭐 네. 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이분들이 태백에 거주하시던 분인지 그리고 그 이분들이 예를 들어 뭐 확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태백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진폐 환자 많고 이래서 그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네, 네. 그쪽에서 혹시 집단 감염이 좀 더 번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방역 대책 같은 것도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부장님 두 가지. 네, 보건복지성청 구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그 도 경계지역 봉화가 태백과 가깝기 때문에 중점으로 지금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백년가약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그 79명을 지금 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그 검사 결과 양성이 6명이 나왔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그리고 이제 음성이 40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사 중이 33명으로서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 사안은 우리가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태백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접수가 안 된 사안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바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네, 그게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병상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 입장에서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장께서는 고맙습니다.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상 확보 관련해서 기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강원도는 특별히 이제 전국에 3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마침 강원도가 그 중에 이제 뭐 한두 개씩 있는데 강원도 5개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런 대응할 때 공공의료원이 있어가지고 병상 확보는 좀 다른 시도보다는 원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 11개 기관에 62실에 88병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 중이 46병상입니다. 코로나19가 23병상 들어가 있고 폐렴이 23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 가능이 42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42병상에 이제 그 의료원이 5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주 의료원이 그 지금 음압병상이 3개 있으면서 설치를 기 보고 드린 대로 12개가 지금 기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2일 이후에 그 12실에 32병상을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강릉의료원이 이제 음압병실이 5개 기존에 있고요. 간이가 이제 오늘부터 입원이 가능한 게 32병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3월 11일 이후에는 16실 62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그 이동형 음압기를 10개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삼척의료원은 기존에 이제 4개 음압병상이 있는데 그 설치 예정은 3월 12일 이후에 17실 95병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월의료원은 그 음압병실이 4개 기존에 있고요. 간이를 그 3월 12일 이후에 14병실 43병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기존에 간이 음압병상이 44개가 이제 원주와 강릉에 설치가 됐고요. 설치 예정은 이제 나머지 59실에 232병상이 설치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환자 원주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발생한다면 충분히 강원도에는 수용 능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습니다. 그 원주 백년가역 아파트 그 정확하게 몇 명 조사하셨고 양성 나오셨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년가역 아파트는 총 79명이고요. 기양성이 6명이요. 네, 음성이 40명. 네, 검사 중이 33명입니다. 이게 검체를 의뢰했는데 아마 그 민간 검사 기관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지연이 좀 되면서 아주 통보 안 한데 이 통보되면은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명에 대해서. 79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접촉자, 예, 그 우리 역학조사 관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있던 뭐 접촉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리 역학조사관이 판단해가지고. 그 치주 의료원에서 원주 기독병원 이송된 사지역 네. 확진자 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언제 이송이 그 자료 좀. 네. 79세고요.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 예, 예, 예. 남성이 남성이고. 언제 이송됐어요? 저희 충주의료원에 3월 2일 날 입소해서 폐렴 의견 소견으로 좀 위급하다 그래가지고 3월 5일 날 이제 그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원주에 왔습니다. 3월 5일. 그러면 대구 경북 환자 이성은 이분이 이제 첫 번째 그렇습니다. 예, 예. 원주 구독병원에 예, 그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충주 의료원보다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하기 때문에 이분은 저기 신산지 교인하고 신산지 교인인가요? 그거는 판단을 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송만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중앙의료원에서 시도 의견을 안 받고 바로 병원장 상급 병원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의료원장이 명령을 내리면 바로 이송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